안녕하세요. 범죄학개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어, 여러분에게 과제를 안 내고 제가 저에게 과제를 내고 추가 이렇게 연구도 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거 배웠던 내용, 지능과 범죄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능과 범죄. 어, 제가 늘 그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 문제가 되게 어, 관심사였죠. 1920년도에 주 관심이 이 지능이 문제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이런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있고 지능이 떨어진 분들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못 저지르죠. 뭐 훔쳐 먹거나 강도 강간 또 그 지능에 따라서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날 보면 화이트 칼라 범죄가 심하죠. 사이버 범죄, 화이트 칼라, 사기건. 제가 일선에 근무하다 보면 사기 신고가 한 경찰서에 한 달에 적어도 500건에서 1000건이 들어옵니다. 많게는 2000건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남에게 사기를 치고 사이버상 피해를 주고 명예훼손하고 지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연 이 지능과 범죄가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는 그 당시 문화와 사회에 보면 이 지능에 대해서 지능이 떨어지면 범죄가 있다, 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가 많았죠. 1927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놀라운 판결을 합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단종, 단종이란 거는 자녀를 볼 수 없도록 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버지니아 주의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미국 전체가 어떤 이러한 내용을 합법화하는 무서운 일이죠. 주크 가게에는 3대에 걸쳐서 많은 범죄자, 또 알코올 중독, 자살,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어, 태어나겠죠. 따라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 단종해라. 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말 자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종까지 해야 될지, 선량한 피해자가 없을지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와 재능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주장에는 완벽한 건 없어요. 단지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주장 관계가 있는 거지. 그 이론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 지수라고 우리가 있죠. IQ 검사를 하는데 지능 지수와 범죄와 과연 얼마나 관계 있을까? 처음에 지능 검사는 소르본 소재 심리연구소 책임자였던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 여러분 비네 아시죠?
비뇌를 통해서 지능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냐 하면 1904년 비뇌는 파리 공급학교에서 열등한 학생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대화가 안 되고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학생들을 따로 특별학급을 운영하겠다. 특별학급.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좀 특별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다녔을 때는 특별반을 고등학교까지 따로 운영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해 하겠죠, 그죠? 이 특별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비례가 이 위원회에 한 구성원이 들어가 있죠. 네. 비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비례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 우, 우승 좀 뛰어난 아이들, 열등한 아이들을 구별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겠죠. 그래서 비례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 우수한 학생들 아이들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 프랑스 파리 학교에서 의료 담당자로 활동하던 테오도르 시몬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단계, 어린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 성인까지 단계별로 과정을 만들죠. 그래서 어, 이 단계를 만들어서 지능을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특별반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등한 학생들, 문제 있는 학생을 못 받아야 하고 학교로부터 거부가 막 됩니다. 거부. 당연하지 않을까요? 문제 있는 학교 학생들을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받다 보면 학교가 질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안 돼. 우리 학교 그거 오면 안 된다. 이러겠죠. 그죠? 비내는 이러한 그 열등 아이들을 조사를 하면서 특별반 이런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좀 생겼고 이 비내를 통해서 또 고다드가 나타나죠. 고다드. 고다드는 바일랜드 시설의 모든 수용자, 죄수들과 어, 이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새롭게 들어오는 수용자의 지적 능력을 고다드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살이면 우리가 지금 8살 입학하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지적 능력이 75인 이 아이들이 정박악, 아주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정박아의 상한선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못 배운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솔직히 IQ 검사할 때 막 체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다들은 교도소나 미결수 부금시설, 병원, 다양한 공공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 지적 능력을 검사했고 이 연구에서 정신박약으로 진단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28%에서 89%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다드가 검사해 보니까 적게는 28%, 10명 중에 한 3명,
많게는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야,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다. 정신박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이 어릴 때 못 배워서 먹을 게 없어서 불황아들이 많고요. 20년도에. 글자를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도 몰라. 이런 사람도 전부 다 그러면 어, 예비 범죄자냐? 그런 약 의문이 들어요. 정말 그 박야가가 우리가 이제 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과연 이러한 검사가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고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교도소, 구금시설, 병원 모두 가보니까 이러한 정신박약아는 다 잠재적 범죄자다. 따라서 이러한 정박아를 시설에 수용해서 자식을 못 낳게 단종해야 된다. 끊어야 단이라는 게 끊는다. 이게 끊는다. 살도 단 끊어버린다. 자식을 끊어버려 못 낳게 해라. 범죄자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게 아예 그러면 자식을 못 낳게 하려면 어떤 거세를 하든지 교도소에서 내보내지 않든지 그리고 무서운 일이죠. 고다드. 고다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하고 무서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스캐롤라이나니 주에서는 강제적인 불임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좀 많이 심했죠. 1920년부터 74년, 50년 넘게 노스캐롤라이주에서는 소수민족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소수민족이 인디언들 아닐까요? 인디언들은 미국의 주인들이에요. 토착민들. 근데 이제 인디언 수를 좀 줄이려고 소수민족들, 청소년, 여성 등 대략 7천 명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7천 명 정도가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는데 1950년 이후에 피해자 64%가 백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인디안, 아시아나 모든 사람이 불임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불합리하다. 백인은 그러면 똑똑하고 우성적이고 아시아 이쪽은 흑인 이쪽은 열등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큰 문제잖아요. 보호시설 위에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불임을 위해서 우생학위원회에 붙여서 7천 명 정도를 불임을 해버려요. 7천, 어, 노스캐롤라이 주에서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 주지사 비벌디 퍼듀는 불임아 피해자를 위한 정의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희생자들에게 5만 달러, 5만 달러씩 보상금을 제공했는데 어, 비벌리 퍼듀 이 주지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뭐 집에 가다 그냥 잡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못 배우고 그러한다 이유로 시술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그 정말 희생자들 쉽게 표현하면 희생자들이 있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한 거는
매우 위험하다. 고다드가 그런 주장을 했지만 저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다. 우리가 돌보아주고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불이음을 하고 시설에 묶어두고 이건 아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분들이 화이트 칼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잖아요. 살인입니다. 미얀마 보십시오. 500명 넘게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똑똑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 어마어마한 몇 조의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범죄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범죄학자잖아요.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인성이 문제다. 인성. 인성, 인격이 문제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범죄자를 만드는 거지. 지능이 범죄자를 만든다라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죄학 개론을 좀 더 재밌게 하려고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